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도 남편이 왜 저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황당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모의 몸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 한동안 병원에서 지내시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스텐스 시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신 단계에서 남편은 혹시라도 또다시 시모가 쓰러지게 되실까봐 불안함을 나타내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아 저희 집에서 한동안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시모와 큰 트러블 없이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살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건강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모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혼 초반이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했었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시모와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서로 최대한 맞춰가면서 지내왔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모가 원하는 요구 조건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생활이 반복이 되니 저에게도 한계라는 게 찾아오게 되었고,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쌓이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남편과 먼저 대화로 풀어나가는 거였죠. 저 혼자서 시모에게 불편한 점들을 털어놓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 남편을 먼저 설득시켜서 같이 대화를 이끌어 간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가진 고민거리들을 남편에게 전부 털어놓았어요. 한 공간에서 지내는 동안 시모와 얼굴을 붉히고 싶지도 않았고, 몸 상태가 회복이 될 때까지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처음 생각한 계획이었는데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말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았었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 우리 엄마가 가지고 계신 불만들이야. 함께 지내면서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돼? 엄마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몸이 안 좋으시면서 집에 혼자 계시는 동안 하고 싶은 건 다 하시는 것 같던데?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나도 퇴근하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줄 알아? 어머님이 드신 거 치우시고 어질러 놓으신 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 달라는 건데 매일 깨끗하게 싹 다 치워놓고 정리해 놓아도 그때뿐이잖아. 말로는 알았다고 하시는데 행동은 전혀 달라진 게 없으시잖아.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 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방 안으로 쏙 들어가신 뒤 나오지 않으시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집을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 과자를 드셨으면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 거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드셨으면 다시 냉장고에 도로 넣으시면 되는 거지. 여기저기 전부 다 꺼내놓고
바닥에 다 흘리시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잖아.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경악하는지 알아? 당신은 나보다 퇴근을 늦게 하니까 매일 집안이 깨끗한 상태인 것만 보는 거지. 내일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을 테니까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래? 과자를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시면서 드셨는지 집안 전체가 과자 부스러기야. 이런 건 청소기 돌리면 되니까 그렇다 쳐도 음료를 드시다가 쏟으셨으면 당연히 닦아야 되는 게 상식 아니야? 아침부터 쏟으셨는지 음료가 바닥 마루에 스며들어서 들뜨기까지 했다고. 이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어머님 댁에 갔을 때만 해도 집이 상당히 깔끔했었는데 어머님 집이 아니니까 막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한테 내가 불편하게 느낀 점에 대해 털어놓은 거고 같이 해결하자는 건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고 있어? 이런 걸 내가 이해하길 바라는 거야?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한번 해볼래?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엄마가 집에서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가만히 계시라는 거야? 생활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뇌출혈 수술 받아서 아직까지 몸이 정상이 아니신데 당연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몸이 온전하셨으면 그런 행동을 하셨겠어? 그냥 좋게 넘어가자. 건강 되찾으시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때까지 그냥 당신이 좀 이해할 순 없는 거야. 이런 불만을 나한테 털어놓으면 내가 가서 왜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생활하시냐고 당신한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어서 기분이 안 좋다고 뭐라고 해야 당신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가 그러길 바라는 거야? 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나 혼자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당신이 상황을 좋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 왜 내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는 건데? 어제는 내 드레스룸에 들어오셔서 속옷을 전부 다 밖으로 꺼내 놓으셨더라고. 이것저것 착용해 보셨는지 전부 헤집어 놓으셨는데 그것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었어. 그런데 어제 세탁기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내 속옷이 들어가 있었다고. 어머님이 나 몰래 입으셨다니까. 아무리 몸이 좋지 않으시다곤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당신 속옷이 좋아 보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가족끼리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당신 원래 속이 좁은 여자였어? 나는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이런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거 몰라? 이 집이 당신 거라고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않아? 남편과는 조금도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로 인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제가 받은 상처와 서운한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었죠. 남편은 저와 나눴던 대화를 조금도 거르지 않고 시모에게 그대로 옮겨서 일러 바치듯이 얘기했어요. 생각이 있으면 최대한 좋게 해결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달해 주었죠.
결국 시모는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너희 집에서 지내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니? 몸이 좀 불편하다 보면 지우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속옷도 여유분이 없다 보니까 몇 개 좀 사용한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싫었던 거야? 다시 세탁기에 돌리면 되는 건데 내가 더럽게 느껴졌었나 봐. 너희 집에 지내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살 바엔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속 편하지. 강서가, 엄마, 더는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너희 아빠 따라가는 게 좋았을 뻔했어. 아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까지 세상 떠나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이상한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냥 좀 좋게 봐주면 되는 거지.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됐어? 우리 엄마가 상처 받았잖아. 빨리 사과드리지 못해? 우리 엄마 어떻게 되면 책임질 거야? 됐다. 그만해라. 며느리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이게 다 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인걸.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취급받으며 살아왔겠니? 남편과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서로가 배려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남편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은 거였는데 남편의 생각 없는 입방정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된 거였죠. 좋게 해결하려 했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바람에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저 혼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주말에 시모와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게 답답해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엄마한테 털어놓게 되니 한결 마음이 편했었죠. 그런데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던 엄마는 예상 밖의 답을 해주셨어요. 사돈을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서. 너희 집에서 지내면 하루 종일 혼자 계시는 건데 너무 심심하지 않겠어? 저녁 늦게까지 혼자 지내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울증까지 찾아오면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악화될 것 같은데 엄마도 혼자라서 심심했던 참인데 건강을 회복하실 때까지만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한번 말씀드려봐라. 분명 좋게 생각하실 거야. 왜 엄마가 고생을 해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좋겠어요. 오늘 그이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려고요. 지금 서로가 예민한 상황에서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게 되는 거니까 그 말은 전서방과 갈라서겠다는 말로 들리게 될 거다. 너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엄마가 중간 역할을 잘 해줄 테니까 일단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만 여쭤봐라. 엄마는 갑자기 시모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겠다며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엄마도 분명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텐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시모와 함께 생활하시겠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또 큰일이 생기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많았었죠. 집으로 돌아간 이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자 엄마는 시모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방에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 받으시더니 갑자기 남편을 불러 짐 챙기는 걸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시모는 저희 엄마 집에서 지내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았어요. 여기서 너한테 인간이야 취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니? 그래서 너희 사돈집으로 지내기로 결정하게 됐다. 너희 출근하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그 시간 보내는 것도 힘들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사돈과도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니? 네가 무슨 생각하는진 알겠는데 별일 없을 거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럼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너희 사돈집으로 오도록 해라.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숨통 좀 트이겠네. 시모는 제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돼서 좋다며 오히려 속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몸도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아 보이는데도 시모는 집에 안 들어가시고 왜 저희 엄마 집에서 생활하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시모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저는 너무 불안했던지라 시모와 남편을 따라 저희 엄마 집으로 향하게 되었고 엄마는 밝은 얼굴로 시모를 반겨 주셨습니다. 이미 작은 방 하나를 깔끔하게 청소해 두셔서 남편이 바로 시모의 짐을 풀 수 있었어요. 엄마의 생각을 알 수 없었던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여쭤볼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시모는 집안을 둘러보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실이 시끌벅적해지자 2층에서 손님이 왔냐며 누군가 걸어 내려오길래 확인을 해보니 이모가 자다 일어나셨는지 아래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 얼굴 한번 뵙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연락도 없이 엄마 집에 오셔서 저도 많이 놀랐었죠. 그런데 저희 이모를 본 시모가 얼굴 표정이 굳어지면서 거실로 내려오는 이모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고, 오늘 놀러 오셨나 보다. 저도 오늘부터 사돈집에서 도움 좀 받으려고 왔거든요. 제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하는 기간이라 혼자서 집에 있는 게 불안해서 며느리한테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집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다 보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돈이 마침 제 마음을 알고 계셨는지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오게 됐거든요. 혹시 얼마나 계실 생각이세요? 저는 사돈과 단둘이 있게 될 줄 알고 온 거거든요. 네. 제가 동생 집에 있는 게 많이 불편하신가 보네. 걱정 마세요. 잠깐 얼굴 보러 온 거라 그 집에 갈 거거든요. 지금 혼자서 지내다 보니 심심해서 온 것뿐이에요. 이모는 최근에 이혼을 하신 터라 혼자서 지내고 계셨는데 사업 때문에 많이 바쁘셔서 얼굴 한번 뵙기 힘들었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생기셨는지 그날 저희 엄마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셨죠. 시모는 이모가 곧 가실 거라는 말에 굳어졌던 표정은 다시 밝아졌고 엄마는 시모가 오신다고 저녁상까지 차려 놓으셨습니다.
이모는 저희 가족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보자고 서둘러 나가셨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시라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죠. 시모는 주방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저희 집에 계실 때와는 전혀 다른 음식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만족해하고 계셨죠. 아이요, 사돈 집에서 지내기로 결정했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네요. 앞으로 이런 음식들로 대접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었었는데 앞으로 그냥 사돈 집에서 눌러 앉을까 봐요. 이런 음식 매일 먹으면 몸도 금방 좋아지겠네. 며느리는 나보고 맨날 집안을 쓰레기장 만들어 놓는다고 화만 내던데 이 나이 먹고 며느리한테 욕먹는 게 얼마나 서럽던지 그동안 며느리 집에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앞으로의 생활이 기대가 되네요. 네, 준비한 것도 없는데 맛있게 드세요.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 딸이 사돈한테 악한 마음으로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장모님, 이 사람이 그동안 저희 엄마한테 얼마나 눈치를 줬었는데요. 저한테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았었다니까요. 어머, 내가 뭘 눈치를 줬다고 그래? 당신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밥이나 먹지 그래? 사돈, 저거 봐봐요. 하늘 같은 자기 남편한테 대드는 거 보면 지금 둘 사이가 어떤지 아시겠죠? 이게 맞는 거예요. 마음 같아선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오늘 사돈이 저를 위해 신경 써주신 거 생각해서 정말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사돈은 멀쩡한데 며느리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매사가 항상 불만투성이야? 엄마는 시모의 거침없는 말에 미소만 띠고 계셨어요. 제 속이 끓고 있는데도 엄마가 힘들게 음식하신 걸 생각해서 꾹 눌러 참고 있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뒤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서로가 안 좋은 감정 상태였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고 저희 부부 관계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 이유가 없었고 남편이 손을 내밀어도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 동안 저와 남편은 틈날 때마다 친정집에서 각자의 엄마를 살폈습니다. 저에게 말은 안 하셨지만 시모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을까봐 엄마의 얼굴을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었죠. 며칠간 신경 쓸 만한 문제는 없었는데 주말에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엄마가 잠깐 지인을 만나러 간다며 외출을 하신 사이 시모가 저를 부르셨어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드러나 보려고 자리에 앉았고 뒤이어 남편도 시모 옆에 앉았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돈이랑 한 공간에 사는 게 마음이 편한 건 아니잖아. 저번에 너희 이모님이 사돈집에 오셨을 때 대충 들어보니 혼자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참에 너희 사돈이 네 이모네로 거주지를 옮기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네 이모님이 자주 찾아오셔서 상당히 불편한데 이참에 이 집에서 내가 살고 사돈이 네 이모네로 옮기면 좋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도 좀 거들어 달라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뭐라고요? 저희 엄마 집을 어머님한테 드리라고요? 저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어머님 집 있으시잖아요. 몸도 좋아지셨으면 그만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계속 저희 엄마 집에 지내시는 것도 눈치 보이지 않으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달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 엄마가 말은 안 하시지만 상당히 힘드실 거라고요. 방금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댁으로 돌아가 주세요. 지켜만 보는 것도 한계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 집이 마음에 드셨나 봐. 여기서 지내는 동안 얼굴 혈색이 달라지셨잖아. 그래서 당신이 장모님한테 좋게 설명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우리 엄마 집을 눈독 들이는 건데?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어머님, 저한테 말하지 않은 거라도 있는 거예요? 너나 장모님이나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엄마 집을 처분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내 입으로 꼭 말을 해야 돼? 우리 엄마 집 예전에 처분했어. 뭐라고? 예전이라면 우리 집에서 생활하실 때 처분하셨다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건강을 되찾으셨는데도 나가지 못하고 계셨던 거야? 내가 살던지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뭐하러 아끼면서 살아야 되나 싶더라. 그래서 그 돈으로 여기저기 돈 좀 써봤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 눈 깜빡할 사이에 내 손에서 사라지더라. 돈 모을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돈 나가는 건 순식간이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안 한다. 그냥 여기저기 투자도 좀 해봤는데 나는 그런데 안 맞는지 돈을 전부 다 탕진했지만 내가 갈 곳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 너희 집에서 생활하다가 사돈집에서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같이 산다는 게 정말 편한 건 아니잖니? 특히 네 이모가 사돈집에 오기라도 한다면 아주 가시방석이다. 그래서 이 집을 내가 사용하고 너희 사돈이 네 이모네로 거주지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 이거야. 당연히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주면 더 좋지 않겠어? 너희 사돈이 베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참에 이 집을 나한테 주라고 네가 잘 좀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앞으로 너를 내 친딸처럼 대해주도록 하마. 엄마, 이 사람이 그렇게 꽉 막힌 건 아니라서 장모님한테 좋게 얘기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장모님이 이 큰 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럼 엄마가 안방 쓰시고 저랑 이 사람은 저기 작은 방에서 생활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처분해서 해외여행 한번 간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어머님,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으세요? 돈 한 푼 없이 저희 엄마 집에 얹혀 사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이 집을 통째로 달라고요? 아니 어떻게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한 건 생각도 못하고
더 많은 걸 바라는 거죠? 더는 상대할 가치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아니, 왜 열을 내고 그래? 서로 좋게 좋게 하자는 건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도 이왕 말 꺼낸 거 좋은 쪽으로 생각해주면 서로 웃으면서 살 수 있잖니? 당신이랑 어머님이 제 눈앞에서 없어져야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짐 챙겨 나가세요. 남편과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입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들이 나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배려해주니까 더 많은 걸 바라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치를 떨었죠. 더는 참을 수 없어 시모와 남편과 한바탕 하고 있는데 그 사이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제가 열을 내고 있자 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셨고 좀 전의 상황을 전부 설명을 드리게 되었죠. 엄마는 묵묵히 들으시더니 다시 현관문을 여셨고 누군가에게 들어오시라며 집 안으로 건장한 남자 몇 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메고 계셨던 가방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건장한 남자들은 갑자기 남편과 시모에게 수갑을 채웠고 순간 당황한 남편과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저도 놀라서 무슨 일이냐며 여쭤보니 엄마는 가방을 뒤집어 물건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안에서는 온갖 금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충격적이게도 엄마가 외출을 한 사이 시모는 남편을 불러 친정에 있던 금품들을 금은방에 가지고 가 처분을 하고 있었죠.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시모의 건강을 생각해서 잠깐 동안 같이 지내고 싶어 하셨는데 시모는 저희 엄마 집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였죠. 그리고 시모는 혼자서 저지른 게 아닌 남편과 함께 엄마의 금품을 털었던 거였어요. 시모와 남편이 잡히게 되었던 건 충격적이게도 엄마의 금품을 처분했던 금방이 이모부가 운영하시던 금방이었어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시모는 엄마의 금품을 처분했던 거였죠.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금품들의 대부분은 이모부 금방에서 구입한 것도 있지만 이모부가 선물해 드렸던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모와 남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엄마는 잠깐 외출을 한다는 핑계로 이모부한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린 뒤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결국 시모와 남편은 범행을 인정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결혼을 끝냈습니다. 벌이가 얼마 되지 않던 남편과 돈 한 푼 없던 시모는 들키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지 금품을 처분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 막아서 다행이었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터라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 가족은 이미 시모를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모부는 이모와 이혼을 하셨는데도 저희 엄마가 안 좋은 상황에 빠지는 걸 바라지 않으셔서 도와주셨던 거였죠. 그리고 최근에 이모와 이모부가 재결합하신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시모와 남편은 현재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자료까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죠. 호의를 베풀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던 그 사람들의 끝을 보게 되었지만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뭘 잘못하며 살아왔는지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